네, 주도 섹터 공략 시간부터 함께 하실 텐데요. 이분과 함께 명쾌하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얘기 나눴을 때 지난주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서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힌트를 주셨는데 진짜 그런 시장이 펼쳐졌고요. 오늘만 같아도 정말 시장에서 TSMC 호실적 봐도 패싱 움직임이 나타나니까요. 지금은 정말 피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정치권 관련해서 지금 미국은 중국 대리기, 대만 대리기 다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반도체 업계는 어떤 영향을 좀 크게 받아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어저께, 네. 이제 사실은 그저께 미국부터 시작해서 어저께 많이 영향을 미쳤었던 것이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한마디씩 한 거죠. 네. 둘 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선명성 경쟁이라고 이를 부르시는데, 그러니까 외국의 경쟁 국가, 그다음에 외국을 때리면서 자국의 서포트를 이끌어내려는 아주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그 바이든이 한 걸 말씀드리면, 바이든은 그 원래 반도체 장비를 미국에서 대만으로 가는, 중국으로 가는 걸 규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미국 장비회사 말고도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죠. 그 다음에 도쿄 일렉트론, 우리 텔이라고 하는데, 네. 일본 회사를 지목 겨냥을 해서 이 친구들이 대만, 중국한테 장비를 팔잖아요. 팔고 나서 나중에 또 애프터 서비스 하죠. 네. 애프터 서비스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문제 삼을 수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팔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중국 쪽에. 그런데 ASML이 마침 또 그저께인가 미국 시간으로 오늘 하고 어저께 봅시다. ASML이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네. 근데 가이던스가 약간 미스했다고 하지만 주가가 10몇 % 빠질 만큼 미스 이유가 아닌데 왜 주가 빠졌을까요? ASML이 매출에서 한 30% 후반대가 중국향입니다. 중국향. 근데 그거를 이제 자제가 아니고 위축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는 거니까 주가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실적인 가이던스가 필요 없는 거죠. 도쿄 일렉트론도 마찬가지로 네. 어제 그저께 연속으로 빠졌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첫 번째, 그러면 장비 업체를 이렇게 겨냥하는 바이든의 코멘트가 과연 장비 업체 걔네들만 위축시키는 게 아니고 한국 장비 업체는 어떨 거예요? 두 가지 생각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장비 업체는 작은 규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장비 업체도 그렇게 트랙해가지고 못하게 네. 벌을 줄까? 우리가 하면은. 그 퀘스천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어떤 다른 외국계 장비 업체들이 파는 거를 너무 이렇게 올만매면은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필요한 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빨리 그 대체안을 한국에서 찾을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한국이 갖고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고요. 혹시 그런 쪽이 있으면 또 그런 장비 업체들한테는 꼭 나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요.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은 아주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장비 업체들이 외국에 못 판다. 그럼 한국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엄습을 하다 보니까 주가 그 장비 업체들이 아주 안 좋은 거고요. 우린 장비 업체는 작은 업체니까요. 세 번째. 그러면 한국의 삼성 하이닉스한테는 어떨까? 중국이 반도체를 장비를 계속 잘 못 받고 있는데 더 목을 재면은 그럼 사실은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나쁜 건 아니죠. 사실은. 왜냐면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제대로 못 구하면 투자나 아니면 이런 것이 진행이 잘 안 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한국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업체한테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주식시장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바이든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원래 했던 규제를 더 강화하고 네. 거기다가 그것이 그 전에 바로 전날 나온 트럼프가 기존에 그 바이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칩 액트죠. 반도체 지원법이라 해갖고 네. 미국에 와서 장비 짓고 공장 지으면은 지원해 준다는 거, 60몇 억 한 거. 이거 너무 많이 간다. 공짜로 가져가는 거다. 이러면서 TSMC를 겨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분명하죠. TSMC를 겨냥했으면 삼성은 어떡하지?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안 좋은 얘기인데 이게 엄포일까요? 협상용일까요? 선거 끝나고 대통령 되고 나서. 모르죠.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이제 대통령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 분명히 확실해지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이게 정확히 협상용인지 엄포용인지 섞어 있는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선거 후에는 실행 능력은 과연 있을 것인지도 의문인 거죠. 이게 어떤 사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인데 주식시장은 원래 그렇지 않죠. 불확실하잖아요. 네. 불확실하니까
지금 당장의 실적이 잘 나오는 주식, ASM에 좀 이따 말씀드린 TSMC도 주가의 반영을 거의 못하는 시기라는 거니까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악재 위주로 주가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누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삼성전자 이제 미국 공장 어떻게 돼요? TSMC 미국 공장 어떻게 돼요?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TSMC 미국 안 가면 되죠. 그럼 TSMC가 미국에 안 가면 삼성도 안 가면 되죠. 그동안 공장 지어놓은 거 그게 문제긴 하죠. 코스트. 그거보다는 이렇게 시달려서 하는 것보다는 안 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게 반도체 미국 공장에 짓는 것이 대부분 나오는 것이 26년도예요. 네. 근데 내년까지는 반도체가 엄청 좋은 거는 TSMC도 자신 있어 하는데 26년부터는 조금은 좋은 각도가 좀 수그러드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공장을 잡고 나오는데 이게 뭐 무조건 못 받고 뭐 이상한 햇소리 하면 그러면은 TSMC도 오늘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세 올리고 뭐 세금제 어쩌고 하는데 그거 비용 부담되는 거는 고객이 알아서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배짱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성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속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피해가 엄청나진 않을 텐데 어쨌든 이것도 언서튼티죠. 불확실하죠. 네.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둘 다 대만이나 미국, 한국을 놔두지 않겠다. 이런 불확실이 극단적이니까 단기 실적, 2분기 실적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네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상반기는 넘버가 찍히는 쪽에서 주가 반응이 열렬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도 간 거고 화장품도 간 거고 반도체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넘버가 나오는데도 반영을 잘 못 시키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이슈,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누가 되든 간에 반도체는 지금 좀 피해 가야 하는 리스키한 측면에 좀 맞닿아 있는 상황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도쿄 일렉트론은 지금 현재 니케이 시장에서 조금은 반등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갭은 못 메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와, 참 어지럽다. 일본에서도 힘든 상황 겪고 있네요. 그러면 그 넘버, 실적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얘기 꺼내보면 좋겠습니다. TSMC랑 ASML 진짜 실적 발표 나왔고 호실적으로 나왔지만 지금 주가 반영 안 시키고 있잖아요. 이미 그러면 이거는 과거의 일로 치부가 되는 걸로 봐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메시지는 뭐가 있을까요? 실적은 좋습니다. 네. TSMC만 보면은 매출 영업이익이 보통 한 5% 더 잘 나왔고요. 가이던스도 좋았어요. 가이던스도 좋았던 가서 말씀드리면 가이던스는 3분기 매출도 가이던스 준 것이 작년 동기 대비 한 34% 증가하는 거니까 2분기 때 36% 먹지 않게 좋고요. 더 중요한 건 자기네들 가격을 올리는데 고객들이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대지고 내년도까지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다는 말을 했고 그래서 캐펙스 투자 계획을 더 높였어요. 그러면 더 어떻게 얘기하라고? 3나노 공정의 비중은 또 높아졌어요. 네. 3나노 공정 비중이 얘네 매출의 9%였는데 전분기 이번에 15%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3나노 공정은 커스터머가 2개밖에 없어요. 엔비디아하고 애플. 엔비디아하고 애플이 좋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늘 반등했습니다. 네. 예. 고객은 반등하는데 얘네들은 반등 못하죠. 그 전에 8% 빠지고 오늘 애플이 빠졌습니다. 애플이 많이 오르다가 오늘 빠졌는데 그건 약간 그 노이즈가 있었어요. 꼬밍치라고 애플을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 트위터인가 거기서 그 TSMC 애플의 TSMC나 라간이라고 카메라 그 렌즈 만드는 회사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니까 TSMC나 라간을 통해서 보니까 애플의 아이폰 16이 9월부터 판매되면은 지금 그 생산에 있는 오더는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TSMC하고 라간이라는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받는 건데 얘네들 들어보니까 애플의 아이폰 16이 그렇게 뭐 수요가 늘 것 같지 않다는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노이즈가 트위터에. 꼈네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TSMC 실적이나 애플의 분위기상으로는 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유명하다고 하지만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한 2% 정도 빠진 거지요. 네. 이러한 것처럼 절대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가서 빠진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정치적인 이슈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TSMC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실적과 가이던스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또 올라갈 수도 있죠. 그쵸.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저께 8% 빠지고 오늘 0.5% 오는 거는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다. 네. 그럼 여기서 도망가느냐 삼성하고 하이닉스. 잠깐만 삼성 하이닉스 말씀 저번에 하면은 삼성은 실적 나왔고요. 하이닉스 실적이 다음 주 25일 나오는데 네. 지금의 중요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잘 나와도 웬만해서는 실적이 반응을 안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오늘 내일까지는 반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면 좋죠. 네. 주가가 더 빠지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니까. 근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영업이익이
아주 일주일 전에는 5조 5천, 6조까지 가다가 최근에 나오고 다시 또 5조 초반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내내 더 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저가 매수를 하는 측면에서는 자신의 20만 원 정도는 지켜줘야 되지만은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나눠서 하거나 시장 실적 발표 전에 하는 게 한 40이면은 실적 확인하고 나머지 30% 액션한다든지 이렇게 나눠서 해야지 실적이 5조 5천 6조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반응할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게 더 불안한 거죠. 실적만 잘 나오면 주가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지금 TSMC도 못 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똑같이 갈 것이냐 모른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손을 벗어났기 때문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영역으로 삼성 하이닉스가 다시 8만 원 중반 밑으로 하이닉스가 20만 원 밑으로 이렇게 가려는 거는 펀더멘털적으로는 좀 말이 좀 잘 맞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시점이나 그거 분포는 좀 스프레드를 확실히 해서 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실적 전후에 20-3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애플 8월 1일 날 실적 발표되는 것까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를 나눠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하더라도 반도체 포함해서 IT 종목의 비중을 지금은 20-30% 이상 높이는 건 조금 무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지금 매수 기회냐 아니냐가 가장 궁금하셨을 텐데 사실 20만 원 정도면 많이 내려온 게 아닐까 싶었는데 오히려 실적 전후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으로 언급 주셨고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까지 우리는 SK 하이닉스 매수 관점을 열어놓고 그게 세 가지 해야 나오면 될 될까요? 것 같아요. 다음 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예? 그다음에 8월 1일 날 애플 실적, 그다음 8월 15일 광복절날 우리를 만세를 부르게 할지 아니면 울음으로 갈지 모르지만 네. 엔비디아의 실적. 분기 실적 예. 거기서 성장률이 한 140% 이상 나와야 됩니다. 140%요? 네. 매출은 290억 달러 이상, 마진 65% 이상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때까지 쉴지 안 쉴지 모르지만 미리 빠져놓고 정치의 언서튼 때문에 주가가 기다가도 나중에 올라갈 기회가 한 번 있을 수 있겠죠. 그때까지 그게 안 나타나면 그때는 장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9월달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주가 영향을 못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그려봤고요. 근데 본부장님, SK 하이닉스 대비 그래도 탄탄한 쪽은 삼성전자 아닐까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 확정 실적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펌핑 요소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별로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HBM 콜이 중요하고요. 네. 애널리스트들의 이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시나리오 말씀드리면요. 예. 삼성전자 최대 목표 주가는 만약에 콜이 계속 지연되면은 이 3분기 실적 14조 이하이고 내년도 전망 60조 이하. 그러니까 실적이 재미없는 상태에서 콜이 계속 지연되면은 8, 9월달 안 되면은 네. 주가는 8만 5천 원, 9만 원 사이가 맥스입니다. 9만 원이 그러면 상단일 수 있겠네요. 8만 5천 원이 맥스일 수도 있어요. 네, 8만 5천 그리고 원에서 9만 원. 콜은 지속 지연이 되더라도 실적이 14조 이상, 내년에 70조 이상. 지금 컨센서스는 60조 초반이거든요. 네. 이렇게 실적이 HBM 콜 없이도 업그레이드 되는 게 되면은 레거시 제품이 뭐가 네. 됐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펀더멘털적으로는 한 9만 원 중반까지 가는 게 무리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 그 갈지는 아까 말한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언서튼티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콜이 통과되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죠. 콜이 통과되면 최소한 10만 원 또는 11만 원 갈 수 있어요. 콜이 통과되고 실적이 잘 나오면 11만 원, 실적이 애매하면 10만 원입니다. 콜 될 때까지는 1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언감생심이고 콜이 되지 않더라도 실적이 잘 나오면은 9만 원 갈 수 있는데 이 매크로가 정치적 지정학적 리스크는 네. 아니죠. 지정학적 언서튼티로 인해서 동반해서 주가가 반영을 못 시킨다는 측면이 지금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콜 통과 시에 따라서 주가 상단이 굉장히 한 2만 플렉서블한데요. 원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굉장하죠. 그러면 지금 84,400원이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에 맞게 여러분 시나리오 잘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콜 통과 시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하이닉스는요 실적이 아까 5조 2분기 실적이 애매하게 네. 나와서 올해 실적 기준이 원래 23, 4조 가는데 20조 초반에 머문다 그러면 실적이 안 좋잖아요. 예. 그러면 목표 주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전고점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25조 이상, 내년에 45조 이상 실적이 잘 나와야지 20만 원 후반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예. 애매하게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삼성전자가 콜 통과가 빨리 되면은
하이닉스는 20만 원 초반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 영향을 센티적으로 받는 거예요. 네. 펀더멘털적으로 아니죠. 그러니까 20만 원 초반에 계속 인다는 게 아니고 HBM 콜이 발표되면서 삼성 하이닉스가 실적이 빨리 안 올라오면은 그럼 20만 원 초반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고 가장 베스트는 우리 스스로 실적이 뭐 엄청 잘 나오는 상태에서 HBM3 이 삼성 콜은 연말로 미뤄지는 거죠. 그러면 선택이 삼성이 아니고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그때는 30만 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만 원 초반에서 30만 원까지 가능성이 스스로 실적이 잘 나오느냐 B 케이스, 그다음에 HBM 콜까지 지연되느냐 그건 B하고 삼성이 잘못되는 거 하면 30만 원. 만약 실적도 안 나오고 HBM이 삼성이 잘 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주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크로 언서티티 때문에 삼성과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사더라도 나눠서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아까 말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해놓고 그때 해놓고도 만약에 8월 말에 돼서 재미가 없다 그러면 장 없다라고 보고 도망갈 준비가 아니고 도망갔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강도를 어떻게 할까 자기의 그 gut feeling, 그 감각을 믿으려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네. 미국이 아무리 그 한국을 때리고 뭐 저기 중국을 때린다, 대만을 때린다 하더라도 미국 자체의 부를 위해서 AI 투자는 끝없이 할 거거든요. 그쵸. AI 관련된 주식이 잘 안 가는 거, 구글이나 그거 관계없고 투자는 계속할 거예요. 투자는 계속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가장 필요한 건 GPU하고 HBM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삼성 하이닉스의 HBM에 대한 수요는 내년까지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순간에는 저가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것이 좀 시크릿하기 때문에 헷갈리면은 결국은 이런 HBM이나 그 AI를 다루는 데는 데이터가 중요하고 데이터를 하는 데는 전력이 필요하고 전력이 부족한 건 너무나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전력 관련되는 주식이 여기서 더 빠진다면은 그거야말로 저가 매수를 한 10번 나눠서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투톱은 지금 시나리오 들어가 보니까 현재 주가 대비 메리트가 없게 느껴지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천천히 하시면. 그렇죠. 천천히 해야 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소부장도 네. 그냥 여기서는 우리가 접근하지 말자 주의세요. 소부장은 본인이 잘 아시는 종목이 아니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같이 이제 뭐가 올라갔나요? 이오테크니스가 네. 아까 7% 갔다가 4% 갔는데 이거는 뚜렷한 게 있거든요. 일본의 디스코라를 제끼고 HBM3E부터 통과가 돼서 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몇십 대 들어간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런 게 나오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먼저 아실 수가 없죠. 그렇죠? 애널리스트도 나중에 하기 때문에. 예. 그래 이게 길게 봐야 되는 이런 주식 이런 게 아니면은 일반적인 소부장에서 2분기 실적이 또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종목을 붙들고 있는 거는 지금 바람직하지 않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안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소부장도 다 버릴 필요는 없는데 종목이 옛날에 10개 보셨다면 압축을 하셔야 돼요. 5개 종목.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종목. 여차하면 이거는 내가 더 싫고 아니면 더 버리고 이거를 확실히 컨트롤할 수 있는 종목을 한 5개 정도로 압축을 해서 하는 게 좋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결국은 콜 될 수 있다라고 베팅을 하신다면은 삼성 쪽의 비중을 5개에서 3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아니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계통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 하이닉스가 주가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고요. 네.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주식이 많은데 뭐 CXL이건 무슨 유리기판이 맞아요. 하는데 이거는 뭐 금리 인하 때문에 당분간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라지캡이 잘 못 갈 때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지속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고 아무도 애널리스트 커버가 잘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아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오늘 결론 투탑에 대한 시나리오 잘 정리해보자. 그리고 오히려 전력 인프라단이 빠질 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압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